오늘은 이혼 소송 중에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롱드 로이어의 정변, 조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불법 증거 수집하지 않기인데요. 증거에는 여러 가지들을 이제 이혼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뭐 녹음이라던가, 뭐 문자 메시지, 뭐 블랙박스, 카카오톡 대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선 그 녹음이 좀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녹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녹음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당사자 간의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당사자 간의 대화는 적법하기 때문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거를 몰래 녹음을 해서 증거로 내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 녹음이거든요. 예를 들면 상대방의 가방에 이제 녹음기를 몰래 넣어가지고 이제 상대방이 하는 대화를 다 녹음합니다. 그럼 이건 불법 녹음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안 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민사상으로 가면 음성권 침해라고 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라 형사상 처벌은 안 받지만 이거는 음성권 침해를 하는 그 행위로 대법원 판례는 보기 때문에 그러면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적법하게 녹음된 대화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에 명예훼손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경우에는 또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있으니까요. 함부로 유포도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또 그 많이들 하시는 게 배우자 메일이나 뭐 휴대폰 같은 경우 이제 비밀번호 풀고 그거를 뭐 대화라던가 뭐 이런 걸 캡처해서 증거로 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죠? 이 경우에도 대법원에서는 이제 함부로 동의받지 않은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을 핸드폰이나 이메일에서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급심을 보면 그냥 단순히 배우자의 핸드폰에서 캡처를 해가지고 이혼소송에만 낸다고 해도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을 한 사례들이 조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배우자가 핸드폰에 열람은 동의해줬는데 이거를 내가 캡처해서 가지고 갈 권한은 안 줬다는 거죠. 네. 그 경우에도 또 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네, 하급심 판례. 네, 하급심 판례입니다. 예. 하급심 판결에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형사상 처벌은 되지만 이혼 소송이나 상간 소송에서는 이제 폭넓게 증거로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형사상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위험성을 미리 고지해드리고 증거로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집한 증거가 이게 좀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거는 좀 전문가와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집에 장기간 나와 있었다면 이제 갑자기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주거 침입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뭐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사실관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별거 기간이 장기화돼 있다면 이제 상대방이 살고 있는 주거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 침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뭐 일단 실무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혼 소송 중에 갑자기 내가 짐 두고 온 게 생각이 났다거나 아이 책이나 장난감 가지러 갑자기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 주거 침입에 문제가 있으니까 상대방의 그 동의를 사전에 받으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 동의를 받는 경우, 그거는 그 증거로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소송 대리인이 선임이 되어 있다면 이제 대리인 통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죠. 예,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이건 미성년 아이들이 있을 때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아이와 떨어지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에 이제 한 집에서 살면서 이제 각방 생활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보통은 이제 별거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제 별거 할 때 어디 한번 고생해봐라. 그리고 아이를 두고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와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이거는 굉장히 나쁜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두고 오면 우선 그 책임감이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현재 아이 양육 상황이 친권 양육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거를 이제 상대방한테 주고 온 거거든요. 아이와 떨어지는 거는 최대한 삼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반대로 양육권에 중요하다고 해서 아이가 이미 다른 일방이 키우고 있는데 마음대로 강제로 데려오면 유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막 데리고 오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미 아이가 다른 일방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고 이 생활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리고 오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일단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제로 데려와가지고 애를 키우는 것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갈등을 위해서 법원에서 또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 처분을 통해서 아이를 임시로 누가 양육할 건지를 결정을 받으셔서 아이를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아이를 데려오셔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이 있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인데 아이한테 이제 상대 배우자 험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혼을 하면 부부는 이제 남이 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연은 계속 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혼 소송 중에 아이는 엄마 아빠가 이혼 소송 중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여기에 이제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서 이렇게 뭐 하소연하면서 상대 배우자 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정말 아이 정서에 좋지 않은 행동이고요. 아이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을 한다는 거는 상대방이랑 감정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폭언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폭언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상대방한테 이 사람은 이렇게 폭언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의 증거를 남겨주는 꼴이 되니까요. 폭언이 아무리 열이 받으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특히 폭력은 절대 행사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이거는 상식적인 부분이니까요. 예, 감정이 좀 격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혼 소송 중이라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증거가 될 수 있음을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네. 예, 그러면은 조 변호사님 더 할 말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네. 오랜만에 이거 해볼까요?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